젊음의 비결은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언제 늘어날까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우리 몸이 공복을 느낄 때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몸이 젊어지는 기술, 저자 오다 시게오가 쓰고 청림라이프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120세까지 젊게 사는 미토콘드리아 건강혁명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 자체적인 핵을 갖고 있는 세포기관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발전소이며 세포의 수명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몸을 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몸의 노화는 조금씩 진행된다 하더라도 미토콘드리아의 양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몸의 기능은 향상되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젊음과 노화의 핵심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매일매일 젊어지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오타 시게오.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약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본 지치의과대학 강사와 조교수를 거쳐 일본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 30년 이상에 걸친 연구를 통해 미토콘드리아가 가진 기능이 심신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은 책으로 미토콘드리아와 살아가기, 미토콘드리아의 힘 등이 있다. 이제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화는 몸을 쉬는 사람에게 온다. 우리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몸을 쉬게 하면 이제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여 우리 몸은 미토콘드리아 수를 줄여버린다. 그 때문에 몸을 쉬게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점차 줄어들어 몸은 더욱 약해지게 된다. 따라서 체력을 기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 즉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처음에는 힘들던 운동이 며칠간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편해졌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몸 안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양의 증가이다. 별로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면 갑자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몸에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 비유해서 설명해 보면 하루 500개의 제품을 만들던 공장에서 갑자기 1000개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처음에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가동 라인을 움직여 급속도로 제품을 만들게 된다. 즉, 지금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풀 가동하여 에너지를 증산한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증산은 아무래도 재료 부족 현상을 가져온다.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 재료가 들어있는 혈액이 자꾸 보내지게 된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음식이고 다른 하나는 산소이다. 영양분은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도 좋으나 산소는 저장해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받아들여야만 한다. 운동하면 헉헉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받아들인 산소와 영양을 세포에 많이 보내기 위해 두근두근 심박수를 올려 많은 혈액이 몸속에 흐르게 된다. 운동할 때 헉헉 두근두근 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풀 가동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인이다. 그런데 같은 운동량에도 익숙해지면 점차 숨이 차지 않고 심장도 그만큼 두근거리지 않는다. 한결같이 운동을 계속하면 이 정도의 양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몸이 인식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매일 1000개를 생산해야 하는 주문이 일정하게 있으면 공장을 증설하는 것과 같다. 에너지 생산 공장이 증가하면 한 공장에 걸리는 부담은 줄어든다. 공장 수가 적으면 공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의 양도 적으므로 좀 더 라고 자주 주문해야 하지만 공장이 증가하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의 양도 증가하므로 무리 없이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운동에 익숙해지면 무리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헉헉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몸은 에너지를 모아둘 수 없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언제나 필요하다라고 몸에 주문해야 한다. 피로하고 체력이 없다고 몸을 쉬게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줄어들어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늙은 몸이 된다. 그러면 노화와 질병의 악순환에 빠진다. 거북이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절약 생활로 장수한다. 사람이 장수하는 요인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과 유전자 손상을 회복하는 능력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능력은 에너지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갖고 있는 보물을 썩혀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체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생활, 즉 운동 부족 상태이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질을 높이는 생활을 의식하면 윤택한 에너지가 몸에서 생산되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사도 활발해져 몸의 기능이 향상된다. 또 피부가 젊어지고 아름다워져 확실히 젊음과 건강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암과 노화의 원인은 동일하다. 암의 원인으로 암 유전자와 암 억제 유전자의 두 가지 손상이 알려져 있다. 암 유전자는 세포수를 늘리는 엑셀러레이터이며 암 억제 유전자는 세포수를 늘리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다. 제어되지 않는 엑셀러레이터와 고장난 브레이크가 모이면 어떤 자동차도 폭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암이 유전자 중에서 특정 장소의 손상에 의해 일어나는 병임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이 손상의 축적이 암 유전자에 생길지 여부는 복권 당첨 여부와 같은 것이다. 즉, 운이 좋아 암 유전자나 암 억제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는 사람은 노화되며 운이 나빠 암 유전자나 암 억제 유전자가 손상된 사람은 암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확률의 문제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손상은 축적되어 나가므로 암 유전자나 암 억제 유전자가 손상될 위험은 높아진다. 활성산소가 방출되지 않는 미토콘드리아를 늘려 항상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을 높이면 그만큼 몸의 노화를 막는 활동도 활발해진다. 마지막 방어 본능 아포토시스. 미토콘드리아에는 암을 막기 위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이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말 그대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세포의 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대부분의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실은 미토콘드리아도 또 하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아포토시스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아포토시스는 유전자가 가진 세포 자살 시스템이다. 자살이라고 하면 어쩐지 무서운 일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몸에 불필요한 세포를 없애 생체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 아포토시스를 일으키는 명령은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나온다. 게다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아포토시스를 도중에 멈추는 역할도 한다. 덧붙이면 세포의 죽음에는
아포토시스 이외에 괴사, 즉 네크로시스라는 것이 있다. 괴사는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거나 국소적인 혈행장애로 산소나 영양이 미치지 않아 나타나는 세포의 죽음이다. 아포토시스에서는 세포가 작게 줄어들며 줄어든 세포는 더욱 작은 조각이 되고 마지막에는 마크로파지라는 면역세포에게 잡아먹혀 깨끗이 사라진다. 이에 비해 괴사는 세포가 팽창되어 파열하며 내용물이 밖으로 넘쳐 흘러나온다. 외상을 당했을 때 상처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나는 것은 괴사에 의해 넘쳐 흘러나온 것을 몸이 처리하기 위한 반응, 즉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괴사에는 아픔이나 염증이 동반되지만 아포토시스에는 피부로 느낄 만큼 두드러진 증상이 없다. 아포토시스는 원래 유전자를 가진 세포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죽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포토시스는 몸에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청소 기능이라고 봐도 좋다. 아포토시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청소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어 쓰레기가 쌓인 방과 같다. 몸 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필요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모인 쓰레기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병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그대로 두면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가 자꾸 만들어져 이윽고 온몸이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스스로 아포토시스를 일으켜 죽음으로써 감염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리고 암세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핵의 유전자가 손상되어 암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 세포는 스스로 아포토시스를 일으켜 암세포가 종양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우리 유전자는 늘 다치고 다시 회복된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손상이 축적되면 이윽고 노화나 암이 생기는 계기가 되지만 이때 손상이 축적된 세포가 아포토시스를 일으켜 죽으면 암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세포의 회복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므로 아포토시스는 암이 되는 것을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 몸을 젊게 유지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만약 손상된 세포에서 아포토시스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두 암에 걸릴 것이다. 암뿐만이 아니다. 인플루엔자로 대표되는 바이러스 질환이 모두 심각한 병증으로 변화될 것이다. 즉, 아포토시스라는 세포의 자멸 시스템은 우리 몸을 다양한 병으로부터 지켜준다. 당뇨병도 미토콘드리아 부족에서 비롯된다. 당뇨병은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병이다. 혈액의 당 농도가 너무 높아서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피로하기 쉽고 몸이 나른하며 힘이 나지 않는 증상이 있다. 보통 당 농도가 높아지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여분의 당을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바꾸어 축적한다. 또한 골격근의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당을 에너지로 바꾸어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런 기능이 없다. 혈액의 당 농도가 높아도 이 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는다. 왜 혈액의 당분을 사용하지 못할까? 과다한 지방세포가 원인이다. 지방이 너무 많으면 심장 이외의 근육에서는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여 당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당뇨병에서는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에너지원으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혈중 당 농도는 높은 채로 있으며 게다가 에너지는 부족한 상태가 된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에너지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마르게 되며 점차 근육이 줄어들고
미토콘드리아도 줄어든다. 줄어든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나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죽어버리면 손을 쓸 수 없다. 당뇨병 환자에게 치료의 기본은 운동과 식사 제한이며 실은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방법이다. 미토콘드리아를 실제로 늘려서 생활이 확실히 바뀌는 것을 당신이 조금이라도 느껴보길 바란다. 단식이 미토콘드리아를 깨운다. 칼로리 제한은 연령에 관계없이 시작한 그날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하루 이틀간의 단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로리 제한은 주말 단식만으로도 효과가 나온다. 주말에 하루 이틀뿐이므로 평일에는 평상시대로 생활해도 좋다. 게다가 미니 단식은 반드시 완전히 단식하는 것이 아니다. 소식한다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부터 시작해보자. 단식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 상태가 매우 좋아진다고 모두 말한다. 다만 마지막 회복기가 중요하며 끝났다고 갑자기 보통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서서히 칼로리를 늘려 보통 식사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교의 습관에 라마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한 달 동안 해가 뜨고 나서 지기까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며 아무것도 마시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종교적 교의가 건강에 좋았다는 이야기는 결코 드물지 않다.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지혜일 것이다. 실제로 라마단은 미토콘드리아 수를 철저히 늘리는 습관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라마단은 해가 지면 얼마든지 먹거나 마셔도 상관없다는 가르침이므로 총 칼로리의 양면에서 칼로리 제한이 되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한 달 동안 매일 공복을 느끼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다.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칼로리 제한보다 오히려 공복을 느끼는 것이다. 동물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도 총 칼로리 양을 줄이는 것보다 공복감을 주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복이 되면 몸이 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 에너지를 만들려고 한다. 하루 단식하고 그 다음날 마음껏 먹어도 효과가 있다. 칼로리 제한에 사로잡히면 식사가 매우 불편하고 스트레스로 연결되기도 하며 칼로리 부족으로 움직임의 활발함이 없어지기 쉽다. 그러나 공복감을 느끼는 것뿐이라면 반드시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아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가끔 공복감을 느껴보자. 즉 주말의 식사 제한만으로도 장수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말 단식은 생활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오타시게오의 몸이 젊어지는 기술을 읽어드렸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잊혀진 세포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사멸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만성질환의 발병 원인도 미토콘드리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바른 자세, 주말 단식, 사우나, 채식 중심 식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호메시스 효과를 일으킵니다. 호메시스는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며 우리를 젊어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